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명TV의 이정명입니다. 이정명의 행복발전소 6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징기스칸의 사냥매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변화무쌍한 날씨와 자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죠. 지난 주말에는 비가 내렸고 오늘도 역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 초에는 일부 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눈을 호강시켜 주었던 꽃들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한잎 한잎 눈처럼 날리면서 꽃잎들은 세월을 타고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흘러간 벚꽃을 보면은 일본의 승려 이규의 시가 생각납니다. 벚나무 가지를 부러뜨려 보아도 그 속엔 벚꽃이 없네. 그러나 보라, 봄이 되면 얼마나 많은 벚꽃이 피는가. 하지만 벚꽃과의 이별을 아쉬워하기도 전에 나무에서는 초록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찾는다면 나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연의 신비를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자연은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주고자 하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면에서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생각만큼 줄지 않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시내 자동차 정체는 여전하고 그리고 그 사이로 오가는 배달 오토바이는 고개 운전을 하고 있고 하여 쌓이는 스트레스는 자동차 경적음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물론 도시는 역동적입니다. 2, 3분이면 도착하는 지하철, 한 노선에 순식간에 여러 대가 도착하는 버스들, 차선을 따라서 쉬지 않고 흐르는 자동차의 물결, 자고 나면은 높이 치솟는 빌딩들. 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심장 박동만큼 바쁘게 살아갑니다. 자칫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참지 못하고 터뜨립니다. 조직에서도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 내 자신의 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런 것을 따져서 팀의 리더를 뽑고 선출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우리만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듯 합니다. 막스 에르만이라는 시인의 시,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 막스 에르만.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 어느 날 나는 그와 함께 식당으로 갔다. 식당은 손님으로 10,000원이었다. 주문한 음식이 늦어지자 친구는 여종업원을 불러 호통을 쳤다. 무시를 당한 여종업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난 지금 그 친구의 무덤 앞에 서 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그는 이제 땅 속에 누워 있다. 그런데 그 10분 때문에 그토록 화를 내다니.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인은 친구의 성냄과 한 달 후에 찾아온 죽음을 보고 무덤 앞에서 여러 생각에 잠깁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보내고 그를 추모하면서 느낀 것은 왜 그랬을까 하는 아쉬움일 것입니다. 중국 명나라의 진계유는 뒤에야라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평상시의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네. 이를 돌아본 뒤에야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냈음을 알았네. 문을 닫아건 뒤에야 앞서의 사귐이 지나쳤음을 알았네. 욕심을 줄인 뒤에야 이전의 잘못이 많았음을 알았네. 마음을 쏟은 뒤에야 평소의 마음씀이 각박했음을 알았네.
네,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시의 내용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고 후회스러운 대부분의 일은 사실은 있었던 일입니다. 이생진 시인의 있었던 일이라는 시입니다. 있었던 일, 이생진. 사랑은 우리 둘만의 일.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면 없었던 것으로 돌아가는 일. 적어도 남이 보기엔 없었던 것으로 없어지지만 우리 둘만의 좁은 속은 없었던 일로 돌아가지 않는 일. 사랑은 우리 둘만의 일. 겉으로 보기엔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던 일로 하기엔 너무나 있었던 일. 네, 이생진 시인의 시 있었던 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울로 코엘류가 중앙아시아 여행 중에서 들은 얘기라고 합니다. 징기스칸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 징기스칸은 부하들과 함께 사냥매를 데리고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당시에 사냥매를 이용한 사냥은 어떤 사냥 무기보다도 더 효율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어쩐 일인지 사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징기스칸은 지치고 목이 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발견하고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징기스칸은 사냥매를 내려놓고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은잔을 꺼내서 물줄기에서 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물은 조금씩밖에 흘러나오지 않아서 한 잔을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받은 물을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 사냥매가 따라올라서 그 물잔을 채워 떨어뜨리고 맙니다. 징기스칸은 애써 받은 물을 채워버린 매에게 화가 났지만은 자신이 워낙 아끼던 사냥매였기 때문에 매가 목이 말랐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땅에 떨어진 물잔을 주어서 다시 물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걸려서 잔에 물이 절반쯤 찼을 때 매는 다시 날아올라서 그 물잔을 채워 땅에 떨어지게 합니다. 아무리 징기스칸이 아끼는 사냥매라고 하지만은 징기스칸은 화가 너무 나서 그대로 그 매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징기스칸의 염려는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부하들이 그 광경을 보고 매도 다를 줄 모르는 장군이라고 소문을 내게 되면 자신의 리더십에 커다란 흠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징기스칸은 화가 나서 자신이 쓰고 있던 칼을 빼내서 한 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물잔을 들고 아까처럼 다시 물을 받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차자 아까와 같이 매가 다시 날아올라서 물잔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순간 징기스칸은 칼로 사냥매를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물이 흘러내렸던 진원제 독하기로 소문난 독사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깜짝 놀랍니다. 만약에 징기스칸이 그 물을 마셨다면 그도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자신이 죽인 매를 들고 막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금으로 그 형상을 뜨게 하고 한쪽 날개에 문구를 새기게 했습니다. 분노로 행한 일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다른 쪽 날개에는 다음과 같이 새겼습니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벗은 여전히 벗이다. 라고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인연입니다. 2009년에 최인호 작가는 인연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별이 하늘에서 빛나는 것과 같다. 별들은 저마다 신에 의해 규정된 궤도를 따라 서로 만나고 또 헤어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독일 작가 밀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 모두는 밤하늘에 떠있는 별이고 이 별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것은 신의 섭리이며 이 섭리를 우리는 인연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사냥매를 죽였지만 징기스칸은 그 사냥매도 자신의 벗이라고 생각을 했고 인연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인연이 크게 부각되는 것은 서로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입니다. 진계유의 말대로 뒤에야 깨닫게 되는 많은 일들이
아름다움을 남기기 위해서는 있었던 일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정명의 행복발전소 그 6번째 이야기 징기스칸의 사냥면은 진계유의 뒤에야를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평상시의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네. 이를 돌아본 뒤에야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냈음을 알았네. 문을 닫아간 뒤에야 앞서의 사귐이 지나쳤음을 알았네. 욕심을 줄인 뒤에야 이전의 잘못이 많았음을 알았네. 마음을 쏟은 뒤에야 평소의 마음씀이 각박했음을 알았네. 네, 이정명TV가 보내드리는 이정명의 행복발전소는 매주 금요일에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동화 바다를 모르는 소녀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바다를 모르는 소녀는 그 9번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도 눈부신 봄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